안녕하세요. 2025년 5월 25일자 스톡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알파벳, 브로드컴,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차트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차트고요.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 위에 456.16을 위로 돌파할 것인지 448.39를 아래 돌파할 것인지가 문제다. 그리고 이렇게 작지만 패러렐 채널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을 따라서 올라가면 계속 상승도 가능하다.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월요일에는 일단 이 패러렐 채널을 꽉 채우면서 아래에서 지지받고 그 하한선에서 지지받고 거의 상한선까지 다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 인사이드 바 만들고 456.16에 걸치면서 456.16에서 지지를 받아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전일에 고점을 뚫은 것도 아니고 인사이드 바 만들면서 애매하게 끝났었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날 바로 빠졌습니다. 개파락하고 나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밀려 내려가면서 그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 밑으로 쳐졌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도 다시 456.16과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을 뚫고 올라가나 싶었지만 다시 밀려 내려오면서 도지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아래쪽으로 처지는 도지였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도 개파락하면서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 이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그룹과 그룹들은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새로 형성된 그룹 내에서의 트렌드 라인과 그런 움직임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도 그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오면서 갭 하락으로 이 트렌드 라인 자체도 돌파가 됐지만, 그리고 컨펌까지 한 방에 돼버렸지만, 중요한 거는 이 새로 만들어진 이 그룹 내에서 만들어진 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지지를 받았다는 거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이 깨지게 되면 뭐 여기서 다시 이렇게 그리는 무슨 다른 트렌드 라인보다는 여기에서 형성되었었던 이 레벨들, 뭐 이 저점이나 이 고점 같은, 그러니까 물론 441.85가 전에 있었던 그 전고점이지만 그 전고점이 어떤 역할을 지금 여기서 하지 못했다고 보면, 이 트렌드 라인은 이 그룹에는 이 레벨은 이 그룹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죠. 이 레벨은.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벨을 뭐 지우든지 아니면 무시를 하든지 한 상황에서 새로 뭐 이런 포인트나 이런 포인트들을 놓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음 주에 일단 트레이딩 하시기 전에 좀 한다고 하면 뭐 이런 부분들, 일단은 이거부터 지우는 게 낫겠네요. 일단 이 패러렐 채널이 일단 내려왔으니까 다시 그리더라도 일단은 지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렌드 라인, 패러렐 채널이 그 다른 레벨들 그리는데 방해가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그린다고 하면 여기서 지금 의미가 있는 거는 이들 중에는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도 여기서 무시당했고, 얘는 뭐 큰 지지를 받은 그런 포인트가 아니고 지금 다 도지죠. 사실 이런 레벨들을 그리실 때 도지의 고점과 저점보다는 그렇지 않은 놈들을 더 위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니들이 길게 되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도 얘가 신고점이지만, 이 로컬 신고점이지만 얘보다는 얘를 놓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여기에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지, 그래서 얘한테 저항을 받은 거지, 얘가 뭔가 의미가 있는 가격으로서 신고점을 만든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놓는데, 얘도 뭐 지금은 의미 없고요.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를 놓거나 하는 거 둘 다 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어떤 의미를 갖는 레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정도, 얘는 지금 한 번, 두 번 여기에서도 작용한 새로운 트렌드 레벨이라고 한다면 이 레벨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얘도 비슷한 레벨이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에 크로스가 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지지받았으니까 굳이 이 가격을 새로운 레벨로 만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런데 이 두 개의 빨간색 트렌드 라인들과 관계없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뭐 이쯤에서나 새로 그릴 수 있지 여기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쟤도 그려주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 트렌드 라인을 뚫고 내려오면은 역시 이 옛날에 있었던 여기서는 비록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무시를 당했지만 무시를 당한 이유가 이 니들이기 때문이에요. 얘네들이 니들이 아니고 바디였다면은 얘가 무시당했구나라고 하는데 니들이기 때문에 얘가 무시당했다기보다는 그때의 모멘텀 때문에 훅 치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내려갔다 올라가고 하는 과정 그리고 얘를 15분봉 같은 걸 보면 분명히 여기서 한번 쉬었다 가거나 내렸다 가거나도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것만 보고서는 이 레벨이 무시를 당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레벨을 살려놓고 지지선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아직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여기에 3번이나 작용했었던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이죠. 본인 포함. 그래서 얘도 새로 그려주고 그거 말고는 새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내려왔었던 이 패러렐 채널은 지워줘도 상관이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저분하게 있는 이 트렌드 라인들은 지워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얘죠? 네. 그리고 얘도 지우고 얘는 살일로 놓죠. 그리고 얘도 색깔로 봤을 때는 로 하이 레퍼런스 라인이었는데 이것도 의미가 없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 라인에 해당되는 가능한 트렌드 라인은 이 정도 트렌드 라인들이 혹시 여기에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로 하이로 이런 식으로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 이게 지금 이거랑 굉장히 연결이 돼 있네요. 그래서 뭐 이런 정도의 트렌드 라인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떨어질 때. 근데 뭐 이미 이런 빨간색이랑 이런 게 있으니까 굳이 하나 더 그릴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정도 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이 위에 있는 그 전고점 라인과 여기 신고점 라인 아까 그릴 때 얘가 아니죠. 예, 여기 이 신고점을 써야 된다고 했죠. 예, 로컬 신고점 여기 이렇게 되고 위에는 이게 아마 역사상 고점이죠. 역사상 고점 있고. 그래서 다음 주에 역사상 고점을 다시 갱신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잡혀 있고 이제 뭐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구글한테 지금 밀리는 느낌이 있죠. AI 분야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떨어졌고 유럽 관련된 쪽도 관련해서 떨어졌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웬만한 정도의 호재가 아니면 다시 이 지난주에 만들어진 로컬 고점을 뚫을 수 있을까가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어제 선물 트레이딩 선물 차트 그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마켓 상황은 이벤트 드리븐이죠. 뭐 그 대통령이 한마디 할 때마다 그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뭐 그게 대통령의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컨시더러블 하고 뭐 그랬다기보다는 워낙 큰 거 한 방씩을 계속 터트려서 무시할 수 없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어떤 거는 거짓말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그 자신의 그 보좌진들과의 미스언더스탠딩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막 있고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대처를 안 하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모르겠습니다. 그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뉴스 잘 모니터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밤새 일어나고 주무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모니터링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단 얘기는 함부로
새로 나온 어떤 뉴스에 따라서 그 포지션을 잡거나 이렇게 하시면 그 주식을 사시거나 그러시면 그 자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주식이 확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죠. 네, 엔비디아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개파락하고 빠지면서 136.15 결국은 넘지 못했죠. 화요일 도지 수요일에 빠졌지만 움직임은 더 액티브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한 하루를 보내면서 도지를 만들면서 빠졌죠. 결국은. 그리고 나서 132.11까지 밀렸어요. 하지만 여기서 지지받고 조금 회복하나 했지만 결국은 금요일에 132.11 깨지고 130.75도 깨지면서 갭 하락하면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130.75는 회복하면서 131.29에서 장이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모멘텀은 꺾였다고 보는 게 확실하죠. 이것만 보셔도 그냥 되고,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그려줄 수 있을 만큼은 아닙니다. 심지어 이렇게 트렌드 라인 그려줄 수도 있겠지만, 아이고 이건 잘못했네요. 여기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 그려줄 수도 있지만 이것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원래 제일 마지막 날 가지고서 트렌드 라인 그리지 않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게 이 밑으로 월요일은 휴장이죠. 화요일 이때쯤에 내려온다고 치면 그때 돼서야 이제 바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그려주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 트렌드 라인도 일단은 놔두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거는 지워도 되겠네요. 그죠? 지워도 되겠네요. 이거 갈 리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트렌드 라인 하나 더 그려줄 수 있을 만한 거는 여기서 이 정도 되는 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간 게, 여기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한 건가요? 딱히 이 트렌드 라인도 필요해 보이진 않네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다음 주에 실적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이었나요? 수요일이었나요? 다음 주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순식간에 136.15 뚫고 그 전 레벨들 다 훑고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로 밀려 내려올 수도 있지요. 왜냐면 지금 5월 9일 이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랑 그 중동 국가들 미들이스트 방문을 하면서 엔비디아에 관련된 발표들 많이 나오면서 거기에 그 중동에 엔비디아 그 GPU 칩들 AI 관련된 칩들을 많이 하기로 한 게 여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건데, 그 반영된 거를 합쳐서 더 좋은 실적이 나와야 여기서 치고 올라가겠죠.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딱히 더 올라가거나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그거밖에 안 돼라고 빠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가이던스로,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실적 자체가 그냥 평범하면 이 레벨 정도 그대로 있을 확률이 높고 오히려 빠질 확률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 실적 예측 플러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중동에 판매될 칩 반영되는 이 가격 플러스 거기에 실적마저도 반영이 돼서 더 뒷받침이 된다면 더 올라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레인지 굉장히 넓게 보시면서 트레이딩 하실 수밖에 없고, 이전에 나오는, 실적 발표 이전에 나오는 루머들에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엔비디아는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 트렌드 라인들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이 115 이상으로 밑으로 빠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다운 패러렐 채널도 있고, 그래서 이 레벨 165.10 그리고 또 여기 그 내려오는 패러렐 채널 그리고 올라가는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얘네들이 지지선 정도가 될 거고, 저항선은 140.76 143.44 정도가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실적에서 상승을 한다 그러면 136.15는 쉽게 깨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적 보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은 애플로 넘어가겠습니다. 애플 차트고요. 뭐 애플 차트는 월요일부터 하락으로 시작을 했고 계속 안 좋은 분위기였는데 마지막 금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지는 가격에 그 대못을 박았죠. 그래서 더 빠졌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진 게 그나마 아직 코멘트 수준이고 뭐 실무진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건 없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도 중국과의 협상 관련되어서 그 협상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보고가 됐을 것이고 그 보고가 된 상황에서 그런 식의 코멘트를 내면서 중국 쪽과의 협상에 좀 유리한 위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코멘트라고들 다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를 하면 애플 자체에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이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패러렐 채널, 패러렐 채널이야. 패러렐 채널 맞죠, 이거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궁금하시면 다시 하셔도 되고, 페이스북에 더 자세히 해놨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제 채널에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 따라가서 보시면, 거기서 말씀드린 핵심이 뭐냐면, 어차피 애플이 중국에 있는 조립 공장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걸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려면 애플이 공장을 짓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그 조립하는 공장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폭스콘 같은 게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이 그걸 짓고 운영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폭스콘 같은 회사가 미국에 있으면은 당연히 미국에서 조립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애플이 그런 코멘트를 듣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다시 들여온다고 해도 왜 없을까요? 미국에서는 일단 땅값도, 공장을 새로 지으려면 땅값도 비싸고 노동력도 비싸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그 공장 부지 주변에 해야 할, 뭐 이게 선진국의 딜레마 같은 거지만 여러 가지 환경 규제 이런 것도 비쌉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노동자들의 숙련도, 그리고 가르쳤을 때 그것이 제대로 수율이 빠질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그 노동자들의 교육 수준, 그런 것들 다 중국보다 처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금은 더 비싸죠. 그래서 심지어 중국의 똑같은 환경이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미국에서는 2명 이상 써야 되는 경우도 가능하죠. 발생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임금은 더 비싸. 도저히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차라리 25% 관세를 내는 게 쌀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죠? 뭐 계속 그런 식으로 협상이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코멘트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차트 분석이 아니라 일단 펀더멘탈한 얘기로 빠졌는데, 차트만 보면 이 다음 패러렐 채널 그래서 훅 빠져서 내려와서 이제 이거 필요 없나, 지워야 되나, 결국 안쪽으로 들어왔죠. 4월 말에. 그리고 나서 다시 나갔다가 갭상승하면서 올랐죠. 그리고 나서 다시 빠져서 내려와서 결국은 이 다음 패러렐 채널 바깥으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아직 컨펌은 아니죠. 살짝 걸쳐 있는 상황인데 뭐 더 빠질 만큼의 어떤 악재가 또 있나 싶을 정도로 훅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 반등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92.82 정도는 다시
버텨내고 올라올 것 같고요. 그런데 올라온다고 했을 때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레벨들이 그렇게 만만한 레벨들이 아니죠. 그래서 저항이 조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항하는 사이에 다운 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또 저항을 받고 이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은 하한선대로 또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뭐 더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밀리면 186.99 레벨 정도까지는 밀려도 더 많이 밀려 내려가지는 않지 않을까. 이게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지지선 정도로 쓰여서 이 두 개의 다운 트렌드 라인 사이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더 높다. 그리고 만약에 상승 모멘텀을 다시 받게 되면 이 패러렐 채널부터 일단 극복을 해야 되고 여기에 있는 지뢰밭을 통과해서 이 다음 트렌드 라인을 뚫고 올라갈 정도의 힘이 있는 게 아니면 쉽게 상승 반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도로 애플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이렇게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아마존이죠. 아마존. 네, 아마존은 지난주에 전전주에 급상승하고 나서 이제 지난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206.21에서 걸치면서 이 밑으로 내려왔는데 206.21을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 여기서 저항받고 이게 그 갭 하락했다가 여기서 저항을 받고 화요일에 밀려서 도지, 수요일 밀려서 도지, 목요일에 다시 반등 시도해서 206.21까지 거의 갔지만 도지 만들면서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에 걸쳤고 컨펌 되면서 떨어졌지만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이 레벨들이 지지저항선으로 이용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브레이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지를 받아서 도지 만들고 뭐 도지까지는 아니지만 지지 받고 올라가서 이 119.84는 넘어서서 200달러는 지켜내는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확실하게 받았다는 게 중요하고요. 지지를 확실하게 받았다는 얘기는 다시 반등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 206.21과 200 그리고 뭐 얘가 어디죠? 저점이 197 190까지 가지 않고 여기는 199.84와 206.21 이 안에 지금 갇혀있는 모양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트렌드 라인 자체가 깨졌다는 얘기는 일단 상승했었던 모멘텀은 계속 하락하면서 깨졌다. 그래서 모멘텀은 죽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이게 이 밑에 있는 이 레벨들 여기가 어디죠? 194, 195 이 레벨들까지 밀려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195.37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빠진다고 했을 때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못 받고 근데 지금 확실하게 지지를 받은 상태로 보이죠. 그래서 이 안쪽 다시 199.84와 206.21 이 사이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보고 하한선은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상한선은 206.21이나 208 이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208보다는 여기에 있는 얘 206.21이 더 강해 보이죠. 그래서 이 안쪽에서 일단은 장이 진행이 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알파벳이죠. 알파벳은 지난주에 그렇게 뭐 알파벳 아이오 이런 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축축 치고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알파벳이 굉장히 큰 칼을 한번 휘둘렀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은 180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약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169.35 얘 강하네. 뭐 모멘텀이 살아있네 봤는데 개파락하면서 올라가고 화요일날 오히려 빠졌죠. 남들 다 떨어진 수요일날 치고 올라갔죠. 뭐 그거는 뭐 새로운 발표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또 갭상승해서 올라갔지만
176.84까지 가고 결국은 다시 밀려 내려와서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의 아래쪽으로 다시 밀려 내려왔습니다. 깨지고 깨졌지만 컨펌 안 되고 다시 올라가면서 걸쳐 있고 컨펌 안 되고 계속 또 따라서 올라가면서 걸쳐 있고 결국은 금요일 날 이 트렌드 라인이 깨지면서 컨펌이 된 상황.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 하나 더 그려줄 수 있죠. 그래서 진짜 얘기가 깨지려면 이 트렌드 라인이 깨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지지선 있고 뭐 여기서 이렇게 그리는 트렌드 라인도 가능합니다만 이거는 이제 나중 얘기죠. 일단 그려는 놓을게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서 다시 지지받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확률도 큽니다. 보통 이렇게 두 개 나란히 있는 트렌드 라인, 그러니까 이 트렌드 라인을 지울 이유가 없고 새 트렌드 라인을 그렸을 경우에는 이 사이에서 이렇게 버티면서 슬금슬금 올라가는 경우들도 많았죠. 뭐 전에 트렌드 라인 그린 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 알파벳은 조금 더 상승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물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에 영향을 받아서 떨어졌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 트렌드 라인은 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당장은. 그래서 일단은 얘도 중요한 애니까. 그리고 얘도 뭐 이렇게 놔둬도 되지만 이렇게도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서도 뭐 크게 걸쳐 있는 느낌은 없네요. 그래서 일단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보시면 딱 느낌이 뭔가 얘 패러렐 채널스럽네 라는 느낌이 드시겠죠. 그래서 얘 패러렐 채널을 한번 그려보면 얘가 좀 돼 보이나요? 얘가 난가? 이렇게 정도 되겠죠? 아니면 이 뭐 중간 정도에서 얘,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니들이 길고 얘가 짧으니까 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둘 다 니들이 그렇게 짧은 편이 아니라서 이 중간 정도 뭐 이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이렇게 넘어갔다가 걸쳤고 해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저항을 받는 게 이 트렌드 라인과 이 패러렐 채널의 저항을 받아서 내려왔다. 그럼 얘가 다시 이렇게 밀려 내려갈 확률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인데 뭐 여기가 컨펌이 안 된 상태라서 이 채널을 다시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게 이 트렌드 라인을 뚫고 내려와야 이 채널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브로드하게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참고로 이렇게 그려 놓겠습니다만 이 채널의 저항을 받았다기보다는 여기서는 더 밀고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죠. 채널은 나중에 이게 반락을 하는 게 컨펌이 되면 그때도 그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이걸 따라서 올라가는 그래서 콘트롤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얘보다는 아이고 얘가 아니네요. 이 라인에 이렇게 맞춰서 얘에 걸쳐 있는 거를 보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쪽으로 들어왔긴 했습니다만 이 트렌드 라인에 해서 다시 이걸 뚫고 올라갈지 다시 안쪽으로 들어올지를 보는 게 맞겠네요. 이렇게 이 정도로 해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그 2월에 고점이 훅 빠져서 내려왔지만 다시 반등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피보나치를 하나 그려줘 보면 여기겠죠. 여기 보통 피보나치 그리면 그치하는 게 이러고 맞춰서 얘를 266을 300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310, 320 이 정도로 한다고 봤을 때 지금 50% 정도까지 다시 올라온 거죠. 그리고 그 50%가 기똥차게 여기에 딱 걸쳐 있는 여기 이 포인트로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618까지 간다고 하면은 이 트렌드 라인, 그러니까 182.02 올라가면 이게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 될 확률이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피보나치로 보시면. 그렇죠? 이 전고점이.
뭐 이 정고점이 여기에서도 지금 작용을 한 걸로 보이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려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때 이 당시에는 그때 그랬었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이 저점이 컨펌이 됐으니까는 여기 올라온 게 이게 이 포인트가 38.2였구나, 이 포인트가 50%였구나, 이 포인트가 61.8% 포인트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인트가 78.6%였구나를 아는 거지, 이전에 왜 이걸 몰랐을까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앞뒤가 바뀐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올라갈 때 일단 50%를 버티지 못하고 밀렸지만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까지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봐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50%를 과연 넘을 수 있을까를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한번 넘어갔다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패러렐 채널, 이 트렌드 라인, 피보나치 요렇게 다 고려를 해서 올라갈 때는 어디서 반전, 내려갈 때는 어디서 반전, 이런 포인트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8.2 라인, 이게 강한 지지선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강한 지지선이 되고 있죠. 지금 심지어 38.2% 라이닝이 된 거죠.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신경 쓰셔야 될 게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가운데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패러렐 채널의 이 상한선을 돌파를 할 가능성과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을 보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올라갈 경우에, 내려올 경우에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에서 강했던 포인트가 이렇게 됐다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드린 말씀이 많죠, 알파벳이 오늘은. 그 다음 브로드컴이네요. 브로드컴. 자, 브로드컴은 여기서 올라가는 이 상승세가 이 패러렐 채널과 겹쳐서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 빨간색 가운데 이 트렌드를, 가운데를 뚫고 올라가는 이 패러렐 채널과 이 빨간색 라인의 중간에서 떨어지면서 지지를 받았는데 과연 이거를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가 포인트였죠, 지난주에. 그런데 결국은 갭하락하면서 상승하면서 여기를 뚫지 못했고, 다시 갭하락 상승하면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 그쵸? 그리고 이 패러렐 채널 만들어진, 얘가 패러렐 채널이라기보다는 얘는 트렌드 라인으로 봐야 되겠죠. 이 트렌드 라인에 걸치고 지지받고 수요일에도 지지받고 이 빨간색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과 이 트렌드 라인이 둘 다 브로드컴 트레이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밀려서 여기서 또 지지를 받은 상황, 그리고 나서 드디어 목요일에 브레이킹이 거의 됐다가 살짝 걸쳐서 이 트렌드 라인에 저항받고 밀려 내려와서 바깥에서 결국은 이 패러렐 채널 하한선 밑에서 처음으로 종가가 형성이 됐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바로 컨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도 벗어났고, 이 트렌드 라인도 벗어났고, 이 빨간색 그 기준선으로도 밑으로 밀려 내려온 상황. 이 얘기는 올라가던 가파른 모멘텀이 꺾이나 싶었는데 꺾이는 게 컨펌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레인지 자체는 24.11 위쪽, 237.93 아래쪽, 뭐 더 좁게 보면 다 여기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뭐 하나 더 내려왔으니까 뭐 여기라고 해도 되지만, 이 밑에 한선은 이 정도로 보는 게 맞겠죠. 여기.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이 뭐 핑크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이 들죠. 일주일 내내.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에 이게 이 빨간색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 되게 중요한 트렌드 라인. 이 트렌드 라인 아래쪽에서 강이 형성될지, 위에서 형성될지, 아니면 이 핑크색 안쪽에서 계속 우자우자 이렇게 갈지,
그게 포인트입니다. 브로드컴은. 뭐 일단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 브로드컴 영향 받을 수밖에 없고, 브로드컴 실적은 그 다음 주 6월에 나옵니다. 6월 초에. 그러니까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엔비디아 움직이면 뭐 엔비디아 따라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모습을 다음 주에는 보이겠지만, 그래도 이 핑크색 레인지는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랑 이 트렌드 라인 보시면서, 이 패러렐 채널의 한선인 트렌드 라인은 당연히 여기서 이제 저항선으로 쓰이겠죠. 그리고 그 전에 있던 237.93을 넘어야 그나마 또 얘도 저항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237.93 얘죠, 얘. 네, 그리고 그게 넘어서면 그 위에까지, 이게 아마 그 역사상 고점이죠. 역사상 고점까지는 아직 가는 건 좀 무리가 돼 보이고, 하여간 이 안에서 그래서 많이 올라왔죠. 네, 역사상 고점이 12월이었는데 1월 고점, 2월 고점인가요? 2월 고점까지는 거의 치고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V자였죠, 거의. 2월부터 4월 저점으로 하고 5월 말에 이렇게 V자를 만들었지만 다시 밀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상황이다 정도로 브로드컴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메타네요. 메타가 나쁘지 않았죠. 메타가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 패러렐 채널 안쪽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에 개파락했다가 상승, 화요일 도지,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 결국은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컨펌 되고 금요일날 더 밀리는 모습. 버텼죠? 더 빠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목의 악재는 아닙니다. 시장 악재를 얘기하는 거죠. 629.79를 거의 지켰죠. 그래서 이게 지켜지면서 여기서 밀렸지만 걸쳐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이 트렌드 라인 굉장히 강해 보이는 트렌드 라인에서도 지지를 받은 상황이라서, 이게 지켜지면 다시 629.79 안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들어오고 그 다음 638.40까지 뭐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 않죠. 하지만 이것 또한 브로드컴처럼 이 레인지 안쪽에서 움직인다고 보면 뭐 특별히, 그리고 여기는 얘는 이게 그려질 수가 있네요. 이게 아니죠. 여기서 내려오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지금 이게 곧 교차 지점에서 이중 지지를 받은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따라서 더 이렇게 쭉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네요. 지금 이걸 막상 그려보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602.95 여기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 있고, 뭐 얘도 지금 얘가 그룹이 굉장히 자잘하게 나눠져 있어서 얘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는 고점이라고 보면, 핑크색이 아니라 얘는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뭐 일단 여기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아 보이고요. 다시 이 좁은 영역을 다시 들어올 이유가 있을까요? 들어올 수 있을까요? 다시 상승을 한다면 이 좁은 영역에서는 탈출해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빠지면 더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주에 작은 이 볼라틸리티는 다음 주에는 좀 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엔비디아의 실적 말고 뭐 다른 매크로들이 있다고 해도 크게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적 그 매크로들이 아무래도 4월 5월 그 관세 관련 정책들에 의해서 많이 오염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어떤 미래 지표로서의 가치를 크게 갖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고,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을 되게 제일 중요한 이벤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논팜 같은 것도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고 다음 주는 이벤트 드리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 드리븐입니다만 이벤트가 안 나오면 테크의 지배를 받는 장이라고 보겠죠. 여러 가지 매크로들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제가 종목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관심 있는 다른 종목들도 제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림 그리시고 레벨 그리시고 트렌드라인 그리시고 하면서 전체적인 분석을 하시는 걸로 계속 트라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선물 차트랑 스톡 차트 분석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